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된 텔레스 조재용입니다. 주제는 디지털 자산 보호를 위한 다중 보안 아키텍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키 탈취, 권한 관리, 준비 자산 위변조를 막는 다층 통제 설정이라는 좀 다소 복잡한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을 맡다 보니까 앞서서 그 김현민 팀장님 발표해 주신 거랑 우리 외인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차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이 법안 어떤 걸 법안을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스테이블 코인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과제, 무엇이 필요한지, 또 다중 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워크플로우별 보안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아까 외인께서 발표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그 슬라이드가 한 장이 나오는데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이 이제 주류 금융 영역에서 주류 금융 영역으로 진입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거래량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이런 거래량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2025년에만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1,5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7조 원 정도가 불법 주소로 이체가 됐고, 2020년 초에 이미 단일 플랫폼 해킹으로 약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9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체 지갑 탈취 사건이 한 2025년에는 15만 8천 건이었고, 이건 이제 2022년에 기록된 5만 4천 건 대비해서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 피해자 수는 한 4만 명에서 2020년 4만 명에서 25년 8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가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이렇게 이제 규모가 커졌잖아요. 이렇게 규모가 커진 이 규모가 커진 곳에 대해서 공격자들이 아주 매력적인 공격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커진 만큼, 공격이 다양해지는 만큼,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세션에서 여러 공격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만큼 어떤 이제 이 네트워크의, 이 인프라의 이 신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스테이블 코인의 해킹 사례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도 좀 해킹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꽤 여러 가지의 해킹 사례들이 있습니다. 리졸브 USR이라는 리졸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2,500만 달러 이상 탈취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격자가 온체인 서비스의 서명 인프라에 무단으로 접근해서 그 이더리움을 2,500만 달러 이상을 탈취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2022년에는 그 로닌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과 이제 코인을 거래하는 이런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로닌 브릿지에서 이제 검증키 9개 중에 5개 서명을 하면 이제 그 이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서명키가 탈취가 됐어요. 그래서 약 6억 2,5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피해를 출금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22년 말에 있었던 일인데, 앵커에서 발행하고 있는 ABNBC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의 스마트 컨트랙을 개발자 키로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해서 무한히 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코인이 무한히 발행이 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꽤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교환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약 1,600만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교환됐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자 소행으로 이제 관리자 키가 탈취돼서 멀티체인이라는 곳에서 1억 2,500만 달러가 탈취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단지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탈취가 됐다, 이게 굉장히 이런 사례들이 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이 탈취되는 데는 개인 키나 어떤 기술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리자의 역할, 그러니까 관리자의 내부자의 소행이나 아니면 이제 관리의 부실, 그런 것들, 그 피싱 키의 탈취, 관리
관리한 그 피싱 키의 탈취 같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트러스트가 깨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코인의 탈취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하고 있고, 국가 전략 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좀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내놓겠죠. 규제들을 내놓고 이런 걸 따라가라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홍콩에서 홍콩 금융관리국의 디지털 자산 지침이 있는데요. 홍콩에서 2024년 2월에 이런 어떤 관리 지침을 내놓고, 이런 그 디지털 자산 스탁 사업자들은 이 지침을 따라서 한 6개월 이내에 이런 지침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바꿔라라고 해서 빠르게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는데 아침에 보기 힘드시니까 좀 정리된 것들을 보여드리면요. 먼저 이제 이 디지털 금융관리국의 디지털 자산 수탁 및 분산 원장 기술의 리스크 관리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개인 키와 시드는 변조 방지 환경에서, 그러니까 HSM이나 MPC 같은 이런 환경에서 생성하고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 같은 그런 안전한 장소에서 이런 키나 시드 같은 이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강력한 인증이나 어떤 역할 기반 접근 통제를 요구하고 있고, 모든 키의 접근은 사용 이력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이제 RFP 같은 거 발행할 때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그 이중화 구성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수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프사이트, 오프라인 백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백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키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자산 같은 경우는 쉽게 유출돼서도 안 되지만 복구가 반드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구 과정도 단순히 데이터를 복사해서 복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원본과 동일한 보안 통제의 과정, 그리고 다중 인증을 통한 그 키 복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의 그 루나 백업 HSM 같은 경우는 HSM과 동일한 보안 환경에서 이런 복구 과정을 도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홍콩 규제에 부합하는 키 관리 위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키가 어디에 위치됐는지 그 키를 저장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산원장 환경에서 지속적인 보안 운영 리스크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산원장 환경은 계속해서 이제 빠른 이제 기술 진보나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스마트 컨트랙의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 환경, 예를 들어서 양자 내성 암호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런 취약점들이 개선이 되고, 이런 향상된 선도적인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요구사항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보면 키 관리, 키 복구, 이런 키 관련 인프라의 구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루나 HSM이나 저희 루나 백업 HSM, 또 이런 프로텍트 서버 HSM 등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홍콩의 사례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런 정부 규제나 정부 법안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2024년도에 4개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국회에 올라갔고요. 하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올라갔고, 그 외에는 이제 3개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아직 그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 기사들을 보면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이제 금융권이나 이제 그 관련 관심이 있어 하시는 사업체들에서 법안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이제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은혜 의원의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고,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 내용도 있고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안도걸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준비 자산,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의 1대1 매칭이 되는 그 준비 자산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 금지하고 거기에 대한 뭐 과태료가 아니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 이자 지급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 이런 안이 있고, 김현정 의원 안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과태료 정도를 물리겠다라는 안이 있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행정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외에 행정적인 것, 정책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 세 가지 안 모두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기술 자산을 압축해 보면 이렇게 분산 원장 기반 지급의 인프라라든지 준비 자산 상환 신뢰 인프라라든지 공시 감독 데이터 인프라라든지 이런 세 가지 이제 공통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분산 원장 기반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발행이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나 이전, 소각이 안전하게 처리되는 체인 또 스마트 컨트랙 운영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준비 자산 상환 신뢰 인프라라는 것은 온체인에서 발행하는 잔액하고 오프체인에서 준비되어 있는 준비 자산의 1대1 정합성, 그러니까 내가 토큰을 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준비 자산이 1대1로 매칭이 돼서 상환을 요구했을 때 바로 상환 처리가 된다든지 또 유동성 관리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기술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백서라든지 상품의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준비 자산의 보고서, 거래 기록 등이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누가 접근했는지, 누가 무슨 이유로 수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온체인의 발행량이나 오프체인 준비 자산, 상환 절차, 관리 권한, 감독 보고가 통계 체계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안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API 남용이나 이제 봇 공격에 대한 방어가 먼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나 이제 상환 이런 절차들이 모두 외부에서 웹 API라든지 어떤 포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이 공격면 API 면이 잘 방어가 되지 않으면 대량 발행이나 인증의 우회 이런 요청들이 그 안에 타고 들어가서 내부의 승인, 발행 이런 것들까지 부정적인 발행, 부적합적인 발행 이런 것들까지 전세적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준비 자산의 원장 조작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대사 보고서, 그러니까 1대1로 매칭되는지 비교하고 있는 이 보고서가 무단으로 변경된다든지 허위로 잔액 증명이 서명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는 것들,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고 원장 조작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부자의 위협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건 이제 허위 상환이나 정산이 이제 누군가 조작하는 것들을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파일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에 대해서 아니면 원장에 대해서 누군가 접근하고 권한이 없는 자, 아니면 권한이 있는 자라도 부정적으로 그것을 수정하고 아니면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탐지를 하고 내부자 위협에 경고를 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명키의 탈취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명키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나 상환이나 아니면 일시 정지나 이런 것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이기 때문에 이런 키들이 소프트웨어에 노출되지 않고 하드웨어에서 안전한 곳에서 저장되고 보관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면이나 어떤 키, 데이터 행위, 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탈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방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통합 다중 보안 아키텍처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에는 외부 공격면의 보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 공격면의 보호가 되는 영역과 데이터의 가시성이 확보되고, 그다음 행위들을 감시하는 영역이 있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키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영역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루트 오브 트러스트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에서 키를 저장하고 보호하는 이런 영역으로 나눠놨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외부 공격면 보호에서는 이제 발행이나 어떤 상환 지연, 계정의 노출, 자금 신뢰 손실을 방지하고자 이런 어떤 디도스의 공격이라든지 보세 공격이라든지 API 공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에서 방어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와프라든지 인펄바의 와프라든지 API 시큐리티, 봇 프로텍션, 디도스 방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데이터의 가시성이나 이제 행위 감시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특정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뭔가 막 일을 해요. 이번 주말에 일을 해서 내가 여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떤 원장을 뭐 조작을 한다든지 내가 거기에 접근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어떤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탐지해내고 아니면 퇴직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잔존돼 있는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이제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인을 우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 인지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바로 이 데이터 가시성과 행위 감시에 대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탈레스의 DSF나 DRI 같은 솔루션들이 이런 민감 데이터의 발견과 분류, DB 활동의 모니터링, 그리고 파일 활동의 감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역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 데이터 암호화와 키 관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민감 데이터가 탈취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발행이나 어떤 상환을 요구했을 때 그때 고객의 민감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하고 어떤 키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팅 키나 이제 발행을 긴급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상환할 때 사용하는 이런 서명 키들을 HSM을 통해서 함으로써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런 영역으로 나눠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통과했을 때 자산의 발행이나 상환, 소각 이런 것들 아니면 긴급한 중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얘는 워크플로우 중에 발행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가짜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발행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탐지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요청을 수신했을 때 어떤 봇이나 디도스 방어 체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입금이 확인됐을 때, 혹은 준비 자산이 확인됐을 때 이런 민감 정보를 보호한다든지, 키를 관리한다든지, 어떤 이제 코인의 그 1대1 매칭 이제 이런 것들을 1대1 매칭하는 자료들이 대사 자료들이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는 이 영역을 데이터 보호 이 영역에 대한 것들을 그런 리스크들이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서명이겠죠. 민트 서명이 될 텐데 이 서명을 할 때 이게 업무를 승인하는 자와 실제 이 민트 서명을 실행하는 자가 분리돼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업무를 승인하는 자와 서명하는 자가 합쳐져 있으면 동일한 권한 또 동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이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승인을 우회해서 결국에 승인을 우회해서 서명키에서 민트 서명을 실행을 하고 발행을 무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승인 이후에만 HSM에서 전용 서명 계층에서 최종 서명을 발행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이 밑에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 솔루션으로 이렇게 탈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와프라든지 DSF, 루나 HSM 어떤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로는 이제 발행과 상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고
포털이나 API를 통해서 이 요청이 들어오면 나중에 실행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이제 비상 중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보안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행위가 탐지됐을 때 코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의 동작이나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멈추고 아니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멈추고 이제 서비스를 중단하세요라고 하는 비상 중지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어떤 알람이 하나 울린다고 해서 이걸 딱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거는 보안에 대한 어떤 통제이기도 하고 보안에 대한 이제 방어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의 중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 신호, 그래서 디도스라든지 봇이나 이런 공격 봇이나 API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감지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DB나 파일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불법적인 접근이나 어떤 유연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 아니면 누군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면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자라도 좀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이 데이터들의 혹은 이제 파일들에 접근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는 감지해내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는 알람을 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람들이 띄워졌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봐서 이것은 이런 비상 중지를 해야 될 만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누군가 판단을 하고 이런 비상중지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비상 중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HSM 같은 하드웨어 키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비상 중지에 대한 키 서명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행이 중단이 되고 기능이 제한이 되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조사를 착수하고 감사 보고가 가능해야 하고 이런 감사 보고 역시 감사 보고에 대한 보고서 역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발행하고 상환 이런 어떤 발행하고 어떤 상환 그러니까 코인의 어떤 발행에 대한 그쪽의 은행 쪽 업무에 대한 발행자의 입장에서 봤다면 서비스 유통에 대한 보안 워크플로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래가 지원되고 유통이 개시되고 어떤 지갑을 운영을 하고 결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유통 중에 모니터링하고 공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 아까 마찬가지 다중부자와 마찬가지로 공격면을 보호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고 파일의 이상행위들을 감지하고 서명 키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런 다중의 보호가 분리되어 있는 보호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지나왔는데요. 다중 보안 아키텍처를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자 관리자 감독기관 포털에서 맨 아래 자산의 발행, 상환, 소각, 이제 중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외부 공격면을 보호하고 또 데이터의 가시성과 행위를 감시하고 데이터 암호화 및 키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루트 오브 트러스트에서 민트나 번, 퍼즈 이런 키들을 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동작을 발생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거쳐서 안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다중보안 아키텍처로는 저희 인퍼바의 WAP 솔루션 그리고 DSF, DRI 솔루션 그리고 탈레스의 CDSP, 데이터 암호화, 키 거버넌스 감사를 위한 이런 솔루션이 있고 루나 HSM을 통해서 발행, 소각, 운영의 중심인 이런 키들을 하드웨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탈레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과 서비스 이용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준비하고 계시는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탈레스에서 좀 이런 것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더 듣고 싶다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저나 아니면 여기 계신 탈레스 다른 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